자, 오늘은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원룸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사기를 해서 1,000만 원에서 뭐 7천만 원 정도의 대학생들 보증금을 사기를 쳐서 한 뭐 60억인가요? 70억 정도를 한 임대사업자가 사기를 쳤던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선순위, 즉 그 융자를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융자가 너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갚지를 못해서 결국은 대학생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미 은행에서 선순위로 먼저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등기부등본 하나만 제대로 봤어도 이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꼭 하게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은 이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게 법인에도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이걸 원래 등기부등본이라고 안 하고 이제 요즘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그냥 등기부등본이라고 하고, 이거를 개인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안 하고 뭐 주민등록등본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가족관계증명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이런 게 있는데, 기본증명서는 말 그대로 기본증명서고, 가족관계 확인원은 이제 혈연관계, 이게 친척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띄워오는 게 가족관계 확인 증명원이에요. 또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 이거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세대주와 한 가구에 누가 같이 살고 있는지를 주소지별로 확인하는 게 주민등록 등본이라면, 혈연관계,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가족관계 증명원이고, 기본증명서는 그렇다. 오늘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단독 건물 있고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펀드를 얘기할 때도 집합 투자 신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합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파트, 그죠?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이런 걸 얘기하고, 단독 건물은 말 그대로 단독, 다가구. 이 등기부등본에 누가 소유자이고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건물을 담보로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등기부등본이라면, 단독 건물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따로 있다면, 집합 건물은 이게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이제 메인 내용이 뭐냐면, 이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표제부는 말 그대로 그냥 맨 제목, 그러니까 주소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권, 소유자.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소유자인데, 예를 들어 압류가 돼 있을 수가 있죠. 가압류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경매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가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소유자, 갑구에 누구누구한테 압류가 돼 있다, 누구누구한테 경매가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개인으로 보면 이력서처럼 우리 부동산의 이력서인 거예요. 등기부등본이 이력서. 을구는 권리사항을 기록해놨어. 권리사항. 이건 누가 주인이냐를 말한 거고, 누가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권리사항.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지상권 이런 게 있는데, 이 을구에 가장 많은 게 이 근저당권이 가장 많아요. 근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하고 또 저당은 차이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의 등기부등본에 을구에 뭐라고 돼 있냐면, A은행에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저당권이라고 하고, 분명히 1억을 빌렸는데 1억 2천만 원의 채권 최고이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A은행이 홍길동 씨한테 돈을 달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억 2천인 거예요. 1억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이거를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저당권과 근사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왜 1억 2천이냐? 1억을 빌렸는데 이자를 안 낼 수가 있잖아요. 원금만 1억이니까. 그러니까 1억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못 내면 경매에 붙여야지. 은행은 경매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경매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1억을 내가 빌려줬는데 이런 비용까지 합산하면 1억보다 더 많이 돈을 잡아놔야 되겠지, 그 집에. 그래서 만약 이 집이 5억짜리 집이다. 그럼 경매를 들어갔어요. 그럼 보통 80%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5, 8이 40. 4억에 낙찰이 됐다 치면 4억 중에서 A은행은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을 띄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다. 이런 관리를 뭐라고 그래요?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은 근저당을 하겠죠. 그래서 저당권과 유사한데 저당권은 채권액이라고 해요. 채권액. 그러니까 딱 돈 빌려준 금액까지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면 여기에다가 비용까지 합친 거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띄냐면요. 어디서 띄냐면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대법원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서 700원만 내면 열람할 수 있고 1000원만 내면 발급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집에 전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내가 띄워볼 수 있다. 주소만 알면. 그래서 띄워봐야 돼. 띄워봤더니 융자, 그러니까 대출 받은 거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고 하는 보증금 또는 아까 그 대학생 사례처럼 나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기존에 세입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보증금, 다른 사람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쉽진 않아.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근저당권에 관련된 대출이 얼마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갈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의 70%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융자, 대출 빌린 거 내 보증금 다 까고도 남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반대로 시세의 70%보다 융자나 보증금이 더 많다 그러면 이 집은 위험한 집이에요. 위험한 집.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출이 1억 원이 있고요. 보증금이 내가 지금 1억 원의 보증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이 지금 얼마냐? 5억이라는 거예요. 시세가 5억이면 70%라 했죠? 그럼 70%는 5치 하면 3억 5천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집 시세의 70%인 3억 5천보다 대출과 보증금을 비교하니까 2억이잖아. 그러면 이게 더 크죠? 이런 집은 들어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대출 1억에 보증금 1억인데 이 집의 시세가, 네이버 부동산 시세가 예를 들어 3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 7, 20, 2억 10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2억 1000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약간 위험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2억이다. 그리고 2724, 1억 4천이다. 완전하게 집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집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 전세에 보증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게 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소액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한 3천, 4천, 5천 이게 금액이 커지면 떼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막 등기부등본 자체를 막 위조하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최소한 사기를 당할 때 당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한번 꼭 보고, 언제 봐야 돼요? 계약금 낼 때 한번 봐야 되고. 왜냐하면 오늘 계약인데 어제 은행에다가 대출을 5억 받아 놓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그거 안 보고 그냥 사람 말만 믿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할 때,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한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고 대출금과 보증금을 확인한 다음에 시세의 70%, 보통 70%가 좋고요. 80%, 90%도 있는데 보통 70%로 해요.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면 이 등기부 등본을 띈 다음에 빨간색으로 말소가 된 거는 이렇게 다 지워지게 돼 있어.
깨끗해. 뭐 빨간색으로 지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좋은 집이야. 그런데 빨간색으로 된 게 굉장히 많아. 그죠? 아니면 빨간색은 없는데도 어쨌든 뭐 글씨들이 많아. 뭐 무슨 권, 권리의무.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용이 많거나 빨간 줄이 많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의심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하고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여쭤봐야 돼요. 이 집이 내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다 해도 내 돈을 띨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만약에 그 사람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다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돼요. 그분들은 공제도 있고 배상 책임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순진하고 착한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이 부동산, 이 보증금 사기를 당해서 그 어렵게 번 돈, 학자금 대출도 갚기 어려운데 그 돈을 날리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